안녕하세요. 퀴즈 시무성입니다. 자, 9월 모평 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9월 모의평가 문제 해설 강의와 아울러 이제 총평까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총평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일단 문제풀이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봅시다. 자, 1번 문제. 굉장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식물, 석탄, 규조, 처트. 그래요. A는 쇠설성이 아니라 뭐라고? 유기적 퇴적암입니다. 끝난 거고요. 자, 기억 같은 경우도 당연히 모래는 뭐가요? 삼이 됩니다. 또 여감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퇴적물은 그래요. 자갈이 되겠습니다. 끝난 거지, 그지? 자, 그래서 기본적인 얘기, 기억선지, 니은선지 털린 거고요. 디귿선지만 맞게 됩니다. 답은 3번. 아주 기본적인 얘기들. 자, 의외로 1번 문제 보고 암기, 좀 오래된 암기적 요소들 놓치고 있는 친구들, 실수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던데 이런 문제는 틀리는 순간 그래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이랑은 조금 멀어지는 부분일 테니까 자, 꼼꼼한 암기 좀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가 평가원에 좀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기존에 보지 않던 그림 자료가 나왔네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동물 과예수 얘기가 나온다라면 기본적으로 대멸종에 관한 얘기가 되겠구나. 자, 게다가 우리는 EBS 연계교재 분석 시간에 이미 연계교재 시간에 했다? 대멸종의 시기 이미 정리가 됐었습니다. 자, 고생대 대멸종 언제요? 오르도비스기. 오르도비스기가 있었고요. 또 언제다? 대본기. 그 다음에요. 고생대 말 판게아 형성에 의한 그래요. 페름기. 그 다음에 판게아 분리에 의한 트라이아스기. 게다가 중생대 말 공룡멸종 백악기까지 5번의 대멸종. 요거는 좀 기억을 하시라고 여러분한테 당부를 드렸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9월 모평에 떡하니 등장을 했습니다. 자, 기본적인 얘기들 기억시기. 기억번 A시 육상동물 출현. 육상동물 출현이라고 얘기를 하면 최초의 육상생물, 그래 육상식물이긴 합니다만은 육상식물 출현 자체가 언제가 됩니까? 실루리아기가 됩니다. 따라서 캄 오실 때 최소한 식물이 출현한 실루리아기가 어떻다? B식이 이유가 될 텐 거니까 당연히 A식일 이유는 없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님번 동물과의 멸종 비율을 동물과의 멸종 비율. 자, 이게 다른 것보다는 자료 해석에 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가장 많은 수의 멸종이 일어나는 게 언제다? 고생대 말 판게 형성입니다. 그래서 얘는 자료 해석 보지 않더라 하더라도 B 시기보다 C 시기가 어떻다? 더 크다라고 충분히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 아울러 자료를 해석하자라면요. 그래요. 원래 이만큼의 양이 있던 것이 B 시기 이렇게 줄게 된 겁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반면 C 시기는 원래 있던 동물 과의 수가 그닥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줄어든 정도가 더 큽니다. 그래요. 얘랑 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얘랑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보아. 멸종한 비율은 B보다는 C가 더 큽니다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디귿선지 D 시기에 그래요. 백악기, 중생대 말, 공룡멸종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은 생소한 그림 자료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을 끌어내어 답을 찾아가는 데는 무리가 전혀 없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제 넘어가자라면 자, 분광량과 광도 그래요. 별의 물리량 게다가 별의 구분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니은 같은 경우는 뭐에 해당합니까? 그래요. 주계열성에 해당합니다. 기억 같은 경우는 거성이 되겠고요. 디귿 같은 경우는 뭐에 해당하자? 그래요. 백색 외성입니다. 이 정도는 HR도 딱 보자마자 바로바로 팍팍팍 떠오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를 보게 된다라면 그래요. 별의 일생이 대부분 고민할 것 없네. 주계열성이 될 텐 거니까 당연히 니귿 니은에 해당할 테고요. 다음은 주계열을 벗어났대. 그래요. 거성과 백색 외성이 둘 다 벗어난 건 맞습니다만은 핵융합을 통해 보다 무거운 원소 그래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거성 단계가 되겠으며 마지막
최종 진화 단계 끝났네요. 디귿선지 백색 외성이 되겠습니다. 차례차례대로 니은, 기역, 디귿선지가 되겠고요. 따라서 답은 2번, 2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넘어갑니다. 네 번째 문제. 자, 어느 날 21시 주변 지상일기도. 자, 일단은 21시라는 거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14시간 동안 관측했는데 A 아니면 B랍니다. 자, 지금 여기 나온 A 같은 경우는 한랭연을 통과한 후가 되겠고요. B는 통과하기 전이 됩니다. 자, 근데 얘는 21시부터 얼마 동안에 14시간 동안에 기온과 기압이 변화하는 과정을 봤더니 얼랄라 여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온과 기압이 어떻더라? 아주 크게 변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기온과 기압이 크게 변했다고요? 아, 이 시점에 뭐구나? 그래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전선이 통과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나온 A 같은 경우는 이미 한랭전선 통과. 자, 캡틴이 늘 강조했었습니다. 뭘 강조했었냐? 이렇게 온대저기압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있다라면 뭘 기억하라고요? 그래요. 이렇게 위쪽에는 뭐더라? 찬 공기가 존재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어떻더라? 꽃갈 모양 가운데 끼어있는 부분에 따뜻한 공기가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온난전선 통과 차가운 공기에서 따뜻한 공기로 옮겨갑니다. 기온이 많이 올라가게 되겠고요. 반면 따뜻한 공기에서 찬 공기로 속하게 된다면 한랭연 통과 후에 기온이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암기가 아닌 이해. 자, 근데 이처럼 기온과 기압이 변하기 위해서는 전선이 통과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지금 A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전선이 통과할 리가 없죠. 왜? 편서풍에 의해 온대저기압은 서에서 동으로 옮겨갈 테인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처럼 기온과 기압이 크게 변화, 전선이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은 뭐일 수밖에 없다. 아, B에서 관측한 거겠구나. 어디구나? B에서 관측한 게 되겠구나. 끝나버렸네. 게다가 B라면 뭐가 통과했나요? 그래요. 이 시점에 뭐가 통과했다? 한랭전선이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랭전선 통과요. 이렇게 낮아지는 게 그래요. 바로 기온이 되겠고 올라가는 게 기압이 되겠네요. 끝. 자, 그러면 차근차근 풀어갑시다. 가에서 A 상층부. A 같은 경우는 한랭연선 뒤편 당연히 층운형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저군형 구름이 발달하겠고요. 나는 B의 관측. 맞네요. 디귿선지. 나의 관측소가 결국 뭐더라? B, 관측소 B를 얘기하는 거죠. 기억기간 동안 풍향은 한랭전선 통과 전 남서풍에서 한랭전선 통과한다라면 뭘로요? 북서풍으로 바뀌게 될 텐 거니까 시계 반대가 아니라 시계 방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답은 니은번,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다, 그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문제. 자, 요 부분도 우리 연계교재 할 때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동안난류, 황해난류, 북한난류 각각의 해류의 특성에 관한 얘기들 우리가 이미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긴 친절하게도 A를 친절하게 알려줘 버렸네. A를 알려줬고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생각하셔야 될 얘기는 A랑 기역은 수온이 높고요. 니은이 낮은 걸로 보아. 얘랑 얘가 뭐겠구나? 그래요. 상대적으로 수온이 높은 난류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얘가 뭐겠구나? 한류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B랑 C 중에 기역 니은이라고 하는 거니까 수온 높은 기역이 C일 수밖에 없겠고요. 한류라 수온이 낮은 놈이 B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어차피 우리는 풀이를 과정을 통해서 수능을 대비해야 되는 거니까 부연 설명을 좀 더 덧붙이자라면 이런 얘기까지도 우리가 정리가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나눴을 때 상대적으로 얘랑 얘는 염분이 높게 나타납니다만은 A가 낮게 나타나요. 뭐 때문에? 황해난류는 하천 유입에 의해 상대적으로 주위의 해수보다 염분이 낮게 나타납니다. 확인 또 한 번 가능하다는 얘기. 우리 연계교재 분석 시간에서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정리가 됐었습니다. 자, 그럼 끝났네.
자, 니은은 B에 해당하네. 그러네요. 해수의 밀도는 고민할 것 없다, 그지? 등밀도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A랑 C랑 누가 큽니까? C가 밀도가 큽니다. B와 C의 밀도 차이는 수온이에요, 염분이에요? 그래요. 얘네들은 X축 값이 비슷해. 염분이 비슷한 거고요. Y축 값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수온, 염분, 수온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다, 그지?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5문제 첫 바닥 풀이를 해보았고요. 자, 요렇게 5문제의 첫 바닥 풀면서 캡틴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오씨, 왜 이렇게 쉬워? 오, 너무 쉬운데? 도대체 뒷바닥에서는 얼마나 꼬아내려고 이렇게 쉽냐?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요. 자세한 얘기는 총평 시간 때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넘어갑니다. 6번째 문제. 자, 방사성 농해원소. 그래, 익히 보던 그림입니다. 게다가 우리 주어진 이 그래프를 통해 뭘 확인할 수 있다요? 반감기를 확인할 수 있다. 자, A 같은 경우는 어떻더라? 원래 양이 50%로 줄어드는데 요때 얼마 걸렸다요? 그래요. A라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7억 년이 됩니다. 자, 반면 B 같은 경우 어떠나요? 100에서 50 절반 줄어드는데 걸린 시간이 그래요. 여기가 되겠네. 뭐 0.5억 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B의 반감기는 0.5억 년. 끝났네요. 자, 그렇다면 A가 7, B가 0.5, A가 B의 14배. 그러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니은선지. 자, 7억 년 전 생성된 화산에 포함된 A는 자, A는요, 반감기가 7억 년인데 7억 년 전에 형성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반감기를 몇 번 거쳤다? 그래요. 한 번의 반감기를 거쳤다라고 해야 되겠네. 자, 그나마 지금까지 풀어왔던 1번부터 6번 문제 중에서는요, 그나마 디귿 선지가 가장 여러분들을 현혹할 만한 선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볼게요. 암석에 포함된 B의 자원소분의 B의 양. 얘가 걸리는데 1억 년 걸렸다. 자, 거꾸로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1억 년이라는 시간은 B라는 원소의 반감기 몇 회? 반감기를 몇 번이요? 2회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 너무나 쉬운 얘기입니다만은 실제 반감기를 1회 거치면 어떻게 됩니까? 모원소분의 자원 전체량이 있는 모원소 비율이 모원소의 비율이 1만큼이라면 2회가 된다라면 얼마가 됩니까? 쏘리. 반감기를 1회 거치면 얼마가 된다고요? 모원소 비율이 2분의 1이 되겠고요. 2회를 거치면 4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1억 년 반감기 2회만큼에 해당하는 시기인 거니까 4분의 1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지? 자, 그치만 여기서는요, 뭐가 되겠다? 모원소의 비율, 전체 중에 모원소의 비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일반적으로 2분의 1, 4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요, 전체량 중에서 모원소의 양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런 식으로 줄게 되는 겁니다만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선지에 나와 있는 얘기는 B의 양, 맞아요. 모원소 양이 맞습니다만은 분모가 뭐더라? 전체가 아니라 B의 자원소분의 B의 양이 되는 거죠. 자, 그래도 우리는 상승기류 개념 완성 시간 이미 다뤘었습니다. 조심하셔요. 뭐라고요? 만약에 모원소 대 자원소의 양이 나온다라면 얘는 얼마요? 1대1. 얘는 얼마요? 1대3. 얘는 얼마요? 1대7이라고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형태로 나오더라도 현혹되지 마셔요. 라는 얘기를 이미 강조했었습니다. 따라서 2회라고요. 모원소 대 자원소가 1대3이 될 텐 거니까 얘는 4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로 됩니다. 라고 정리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6번째 문제까지 해결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째 문제. 자, 뭐 얘도 뭐 익히 예상했던 뻔한 문제가 됩니다. 뭐 최근 경향을 보자라면 엘니뇨라는 문제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출제되고 있는 부분인 거니까 혹여나 개념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라고 나와 있니? 엘니뇨와 라니냐라고 나와 있네요. 당연히 엘니뇨는 어떻다? 무역풍 약화에 의해 워커순환이 깨져버린 거고요. 라니냐 같은 경우는 강한 무역풍에 의해 워커순환보다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끝났네요. 가가 라니냐가 되겠고요. 나가 엘니뇨가 됩니다.
자, 혹여나 캡틴이 이런 설명, 요 정도 설명으로 바로바로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라면 그래요. 풀이 강의 잠깐 접어두시고요. 기본 개념 강의 다시 돌려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게 서태평양 적도 부근 무역풍의 세기는 고민할 것 없네요. 라니냐가 강합니다. 기억 선지가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니번 동태평양 적도 부근 용수인 그래요. 당연히 라니냐가 더 강합니다. 다음.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B 지점의 해면기압 빼기 A 지점의 해면기압. 자, B가 뭡니까? 그래요. 동쪽, A가 상대적으로 서쪽이 됩니다. 그래, B 지점쯤에 뭐가 있겠냐? 그래요. 타이티라는 섬이 있고요. A 지점에 뭐 있니? 다윈. 그래요. 바로 뭐 얘기하는 거다?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기압의 차. 그래요. 남방, 진동, 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가가 라니냐일 때는 뭡니까? 남방 진동 지수가 양의 값이고요. 엘니뇨일 때는 음의 값이 됩니다. 따라서 가가 나보다 크다도 당연히 맞아야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고요. 자세한 얘기들은 아니 할 텐 거니까 혹여나 요 정도 설명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친구들은 반드시 기본 개념 강의 돌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바로 넘어갑니다. 8번째 문제. 자, 해양 지각의 연령 분포. 자, A에서 D 쭈르륵 나오네요. 자, 뭐 이것도 뭐 이렇게 다뤄왔던 얘기죠. 당연히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지각의 나이가 많아집니다. 뭐 이런 얘기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밝은 쪽이 나이가 어리대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뭐 있다? 그래요. 그 유명한 동태평양 해령. 여기가 뭐 있니? 그래요. 대서양 중앙 해령. 끝났네요. 따라서 여기 동태평양 해령에서 이렇게 멀어져. 이쪽이 뭐 있다? 일본 해구. 그러면 당연히 해령에서 멀수록 나이가 많아. 퇴적물이 많이 쌓여. 두께가 두껍습니다. A가 B보다 두껍다. 그러네요. 님번 최근 4천만 년 동안 4천만 년이면 100만 일 될 텐 거니까 여기에 해당하겠다. 그지? 자, 그러면 뭐 하나, 둘, 셋, 네 번째 밝은 거 뭐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4천만 년 동안 평균 이동 속력은 B가 속한 판, C가 속한 판. 그래요. 실제 C 같은 경우는요. 4천만 년 대충 가는데 이렇게 가는 거고 얘는 어떠냐? 뭐 요만큼 간 거죠? 아니다. 지금 색깔을 보게 된다라면 요 정도 색깔인 건 얘는 뭐 이 정도 간 거고 얘는 요 정도 간 꼴이네. 어떻더라? 똑같은 시간 동안에 B가 C보다 더 많이 이동했네요. 따라서 B가 속한 판이 C가 속한 판보다 크다라는 게 맞는 선지가 돼야 되겠네요. 같은 기간 동안 보다 많이 이동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뭐 이동 속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각의 나이분의 해령까지의 거리. 충분히 기억하시죠? 기본적인 얘기들이니까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 또 아울러 평가원이나 수능에서 기출되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실제 현상, 실제 일어나는 현상과 다르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앞서 이미 정리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었었냐면 그래요. 멘틀 대류 이외에 판을 이동시키는 물리적인 힘 기억나십니까? 그래요. 상대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있는 판 나스카판하고요. 남아메리카 판 중에 나스카판이 빨라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칠레, 페루 해구. 그래요. 섭입대가 나타납니다. 그 결과 B가 속한 판 같은 경우는 섭입대에서 당기는 힘도 있지만 C는요. 섭입대 당기는 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스카판의 이동 속도가 더 빨라요라는 얘기까지도 우리는 이미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디귿번 지진 활동. 자, C 같은 경우는 뭐더라? 대륙의 연안 부이긴 합니다만은 판의 경계가 아니고요. D 같은 경우는 발산 경계, 해령에 해당할 텐 거니까 끝났네요. 지진 활동은 C보다요. D가 더 활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억, 니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네요. 자, 넘어가자. 그 다음에 9번째 문제. 자, 이번 9월 모평 중에서 캡틴 개인적인 견해로는요. 그래요. 그나마 가장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아닐까. 요 부분 때문에 친구들이 꽤나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적인 얘기는 해양파 섭입 마그마 생성에 관한 아주 쉬운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림 자료가 어떻다?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자료라는 거. 어떤 얘기가 나와 있니? 그래요. P파의
속도라고 나와 있는 거야. 자, 기본적으로 지진파 같은 경우는 그래요. 매질의 입자 진동에 의해 전달되는 탄성파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고체, 액체, 기체, 고체에서 더 빠른 꼴이라고 얘기했었고 또 우리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뭐 플룸, 뜨거운 플룸, 차가운 플룸 얘기할 때 뜨거운 플룸, 차가운 플룸 어디서 지진파 속도가 빨랐다고요? 차가운 플룸에서 빨랐습니다. 그런 얘기들. 그래서 실제 피파의 속도 같은 경우는 어떻더라? 얘가 빠르고요. 얘가 느리다고요. 그래, 속도가 빨라. 얘가 뭐라고? 느리다는 건데요. 어떨수록 빠른 거니? 그래요. 상대적으로 어떻더라? 지구 내부의 온도가 낮을 때 속도가 빠르게 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온도가 어떻더라? 높을 때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제 자료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요. 지금 여기서 밝게 나타나는 부분이 빠르다고요? 어떻다고요? 차갑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래 여기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어떻더라? 차가운 놈이 뭐 하게 되니? 그래요. 상대적으로 섭입하는 섭입대에 해당합니다. 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게다가 여기서 만들어진 화산섬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래요. 섭입대에서 마그마 생성에 의해 만들어진 뭐다? 호상열도라고 판단하셔야 되겠네. 자, 그딴 얘기는 전반적으로 뭐에 해당한다? 수렴경계에 해당할 텐 거니까 어디요? 여기 섭입하는 여기 부분이 뭐에 해당하자? 해구가 되겠으며 전반적으로 멘틀 대류가 뭐 하는 곳? 하강하는 부위가 되겠구나 라고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멘틀 대류가 하강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연료량이 많아요, 적어요? 연료량이 적어요. 또 게다가 우리는 판구조론과 플룸 구조론 두 개가 완전 별개의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상대적으로 플룸이 상승한다라면 연료량이 많아. 멘틀 대류가 상승하게 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하강 플룸이 하강한다라면 그래요. 섭입대가 발달합니다. 라는 얘기까지 정리가 됐었죠. 그럼 지금 이렇게 수렴 경계 멘틀 대류가 하강한다는 얘기는 뜨거운 플룸의 상승보다는 차가운 플룸의 하강이 일어나는 부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억선지 그래요. 수렴 경계 베니오프 때 바로 위쪽에 있는 얘가 열점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겠죠. 왜? 여기가 뭐더라? 전체적인 차가운 플룸의 하강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요 정도 거리가 200km밖에 안 됩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뜨거운 플룸이 상승한다라는 건 어려운 얘기일 테니까. 그래요. 따라서 기억은 열점이 아니게 됩니다. 자, 니은선지 A 지점에서 뭐더라? 마그마가 만들어진다는 건데 얘는 어떻다요? 베니오프 때, 섭입대에서 만들어진 마그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요. 섭입한다. 그래요. 섭입에 의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고요. 압력도 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온도가 높아지면 마그마가 생성될 조건이 맞습니다만은 압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낮아져야 일어난다. 그지? 따라서 섭입함으로 인해 온도 압력이 증가함으로 인해 온도 압력 증가, 섭입한다는 이유만으로 마그마가 생성되진 않고요. 온도 압력 증가에 의해 어떻게 됩니까? 함수광물이 뭘요? 물을 내뿜게 됩니다. 자, 그 결과 뭐가요? 물 함량 증가로 인해 마그마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 함량 증가로 인해 생성되는 마그마는 뭐가 됩니까? 그래요.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끝났네요. 현무암질 마그마라고요? 그딴 얘기는 규산 함량이 얼마? 52%. 그래요. 52%. 자, 우리 상승기류 개념 완성 시간에도 이미 다뤄왔고요. 또 우린 연계 교재 분석 시간에도 뭐라고요? 5263. 기억납니까? 그래요. 냉면집 가서 52 나와서 우악! 그지? 5263. 6352. 그래요. 그래서 52% 났다라면 그래 현무암질이 맞네요. 따라서 니은선지가 맞는 선지가 됩니다. 디귿선지 B 지점은 멘틀 대류 하강부. 이건 앞서 이미 정리가 된 게 됐습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기본적인 요 얘기는 그림 자료, 여기 지금 주어지는 그림 자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또 아울러 지진파의 속도가 지구 내부 온도가 뜨겁냐 차갑냐, 차가울 때 빨라요, 뜨거울 때 느립니다 라는 부분까지도 정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0번째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자, 뭐 얘도 뭐 어렵지 않은 얘기입니다. 쭈르르륵 나와 있는데, 자, 해류다, 그지? 표층해류가 되겠고요. 표층해류에 관한 얘기가 뭐 익히 우리가 많이 울거 먹었던 얘기가 표류, 표류. 바다에서 동력을 잃어가지고 떠돌게 된다. 또는 이처럼 유실물이 발견됐다. 유실물들이 어떻게 이동하냐, 뭐 이런 얘기들. 자, 그래서 표층해류 같은 경우는 어떻더라? 뭐 배가 표류하거나 아니면 유실물들이 어디 이동하냐에 따라서 확인할 수가 있다요. 뭐 얘기가 되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는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뭐에 해당합니까? 그래요. 북태평양 해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북아메리카 대륙과 충돌하여 이렇게 남하하는 한류 뭐가 된다고요? 캘리포니아 해류가 됩니다. 뭐 끝난 거지, 그지? 자, 어쨌든 뭐 쭈르륵 얘기가 나오는데요. A는 북태평양 해류이기 때문에 편서풍 영향 당연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위도 30도랑 60도 사이 편서풍대 속하게 되는 거니까. 니은선지 B는 아열대 순환입니까?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아열대 순환 북태평양 북반구에서는요. 이러한 방향의 시계 방향이 나타납니다. 그래, 여기 나오는 북태평양 해류랑 남하하는 캘리포니아 해류가 아열대 순환의 일부를 나타내고요. 이미 또 정리를 했습니다. 어디에 이렇게 북상하는 얘는 뭐에 해당합니까? 뭐 이름까지는 우리가 정리를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요. 아열대가 아니라 아한대 순환에 해당하게 됩니다라는 얘기 정리했었죠. 또 게다가 이 아한대 순환이라는 놈은 어디에서만? 북반구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요. 우리 바로 최근에 연계교재 분석 시간에 이미 정리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니은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디귿번 북아메리카 해안에 발견된 운동화는 그래요. 여기서 운동화들이 발견됐다라는 거 어디서? 여기에서 유실됐는데 여기에서 발견된다라는 얘기는 그래요. 북태평양 타고 갔네. 북태평양을 타고 갔네요. 당연한 얘기가 됩니다.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크게 어려운 부분도 없었고요. 문제 풀이하는데 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도 없었다. 전반적으로 평이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10문제 정리하고요. 11번부터 이어가겠습니다.